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모의고사에서 비해서 이제 내신이 고전을 하는 중이죠. 근데 이제 이런 사례를 이제 여러 번 봐서 녹화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정보를 이만큼밖에 못 줬으니까 보이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질문 나갈률은 100%예요. 책임감이 어마어마하고 149건인데 100%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책임지고 끝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밤잠을 한 달 동안 잠을 줄여면서까지 전전긍긍 하면서 내신에 엄청난 투자하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지극히 평범한 동네의 일반고 수준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감률이 100%인데 불구하고 채택률이 82.6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채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감을 하면서. 자, 똑같아요. 공부도 본인이 엄청난 노력으로 의지를 집중해가지고 해요. 100%의 노력으로. 그런데 본인이 이거는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82.6%인 나머지 18%, 뭐 17.4%는 이건 안 나온다고 결정해. 사소하게. 이런 것들에서 나오면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감률하고 채택률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확신을 갖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뭐 사소한 것까지 뭐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것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소한 것들은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이렇게 상위 0.2%다가 0.01%까지 찍어가면서 엄청난 성과를 누리죠. 왜? 본인이 명확하게 수능 정시 중심으로, 모의고사 중심으로 핵심을 잡아서 또렷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무시했던 17선 4%에서 나오게 되면 사소한 이게 나왔다고 하면서, 그런데 위안을 하겠죠. 뭐 이렇게 사소한 거 나오는 건 수능에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와요. 근데 내신은 안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짜잘한 것까지 하려면 할 수 있죠. 내신을 하는 아이들이 이 짜잘한 것들의 범위를 찍는데, 그 찍는 게 맞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근데 나는 왜 이걸 안 찍냐? 이게 필요가 없고 사소해 보이니까, 확실히 내가 판단해도. 그러니까 나는 안 찍죠. 그게 17.4%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근데 내신이 1.5라는 것은, 이게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부담감이 있으면 보이던 게 안 보여요. 편하게, 모의고사는 편안하게 볼 수 있지만, 이건 1.5인데 내 실력이 아닌데 더 잘 받고 싶잖아요. 그럼 부담감이 없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영향이 돼서 일정 등급을 하락시키겠죠. 그죠? 그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잠까지 들으면서 엄청나게 내신을 투자하는데, 이 내신을 투자하는 애는 한 달이 아니라 내신만 해요. 1년 내내 내신만 해요. 그 무슨 뜻이냐면, 모의고사는 몇 점은 맞았던 내신만이 공신이라는 생각으로 내신만 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출발점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정시 어마어마하게 실력 좋고 실력 탄탄하고 이런 거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아들도 대전 인문계 1등 여러 번 했는데 내신은 1.5등급 1.5등급 금방 이렇게 맞았어요. 자, 어떨 때는 내신 집중해서 해서 했는데 한 개 틀렸거든요. 근데 이게 3등급이에요. 100점짜리가 많아서. 뭐 이런 것처럼 이게 3등급이 뜨면 전체 등급에서 1.5등급을 다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나는 이거를 이 정도면 충분하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신을 하는 애들은 그게 100점이 목표예요. 그 과목 100점이 목표라고. 그러니까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100점이 목표라고, 내신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오답 발생한 이유를 봐야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데, 이 오답을 할 때 이 정시 기준으로
뭐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잖아요. 풀 수 있죠. 근데 이 수시 이게 내신 기준으로 이거를 해야 되고 이게 애매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너무 강력해요. 저절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해도 그냥 풀려요. 답을 보고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내신 기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0.1 이게 맞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한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 이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게 내신만이 공신이니까 이 내신을 계속 올리도록 노력은 해야죠. 나름. 내신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그냥 그렇게 너무 많이 신경 쓰다가 이게 정시까지 흔들리는 경우에는 원래 잘했었기 때문에 재수각으로 변해버리는 경우, 재수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시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기다가 조금 힘을 더 들인다는 느낌으로 뭐 지금처럼.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여기까지 하거든요. 보통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그냥 받아주고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시가 아니라 뭐 내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정시의 기준이 맞다고 공부를 하고 그 실력으로 성과까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터무니없고 그냥 단순히 병벌력이고 단순히 외우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6번 암기를 덜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이해되고 기본 중식 딱 외웠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 외워야 돼? 하는 게 그게 외우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수능은 이걸 외우지 않아도 1, 2, 3, 4 선택지 객관식이니까 다 선택지만 봐도 떠올라요. 그런데 내신을 볼 때는 요걸 외워야 주관식을 써요. 근데 이걸 못 외우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기가 일정 부분 이해가 너무 잘 돼서 안 외워져.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시험 보면 틀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근데 사실은 걱정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0.01% 찍었으면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정시만 봐도 그쵸? 0.01%면 꽤 많은 것 같은데 몇 개? 그러니까 5개 안쪽으로 모의고사 5개는 좀 많지. 서울대 가려면 한 3개 안쪽으로 틀리면 5개 근방에 틀리면 정시 커버해서 문제는 이제 수학이죠. 수학을 100점이 나오느냐 안 하느냐 최대한 많이 틀려도 1개 이렇게 만들어두면 하나당 0개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머지가 잠깐 에러를 하더라도 서울대 안정적으로 가니까 이렇게만 되면 정시를 굳이 걱정하지 않더라도 수시 계속 해가면서 그 내신 점수로 내신이 떨어지니까 낮은 데를 쓰면 수시 납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납치를 걱정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눌려서 학생부 종합전형 써야 되고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내신 때문에. 네, 내신 칼 같거든요. 퍼펙트 해야 되는 거의. 그러니까 거의 그런 상황이 되면 S대 쓰려면 정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고2야 고2 벌써. 그래서 언저리야 계속. 그러면 S대 쓸 때는 수시 납치 때문에 못 쓰고 할 수 없이 정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또 모른다는 거죠. 고3 때 이 시험 문제 자체가 이제 정시 스타일로 반영된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내신 스타일이에요. 정시 같지만. 그래서 고3 때 거의 전교 1등을 찍으면 수시로 한번 내봐야죠. 한번 내보고 안 되는 경우에 정시를 해야 되는 가능성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뻔한 것 같아요. 수시를 넣어보고 S대를 넣어보고 안 되면 정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럼 이걸 왜 녹화해주냐? 이렇게 정시 준비를 하는 것은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수시를 공부하는 게 이렇게 내신을 공부하는 게 있을 때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을 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정시로. 근데 수시를 하려면 내신을 하려면 이만큼을 해야 돼. 쓸데없이
이것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정시를 만점을 맞든지 클리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일부러 이 2학년 때는 내신을 중심으로 이걸 하고, 또 하나는 권하는 건 일부러 경찰대 시험을 중심으로 이게 이 넓어진 요 흰 공간, 요 공간은 경찰대 공간입니다. 그래서 경찰대 시험을 무조건 보거든요. 거의 아이들이. 예? 경찰대를 가던 안 가던. 왜? 경찰대 수준의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를 하는 것은 상위권 달려나는 데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고2 때까지는 내신으로, 자 마지막 결론으로 고2 때는 내신으로 이 정시의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든 내가 찾아보려고, 그래서 내신을 집중해서 해보는 의도로 해보고, 그 다음에 고3 이제 고2 겨울방학 때 정도부터는 경찰대 시험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면서 더 심화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의고사 유지가 되면 불안해하지 말고 나중에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멘탈만 깨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정시에도 승산을 볼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고2 때 내신 달려들고, 고3 초반에 내신 달려들고, 끝까지 내신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도 모의고사 정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 학생에게서는. 그 다음에 고3 때 이제 경찰대까지 심화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대로 해야지. 이게 억지로 안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담이 돼서 안 틀릴 것도 틀리고, 보일 것도 안 보이고, 멘탈 깨지고 하는 것보다 믿으세요, 본인 능력. 믿으면서 이 정시를 하는데, 이게 수능 만점을 맞는데 이 내신이 한두 개를 도움을 줘서 만점을 맞출 것이다 라는 기분으로 이렇게 고2 내신 하시고, 이 경찰대를 공부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나 까탈스러운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클리어해서 만점을 맞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기분으로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